안녕하세요. 합정동 동네 목사 강유서입니다. 오늘은 동네 목사와 커피 한 잔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가지고 있는 작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커피 한 잔 한다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아상에 대한 강의를 함께 나눌 텐데요. 전체 3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혹시 청소년 시기 때 놀이동산 가신 적 있나요? 요즘도 종종 가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놀이동산에 가면 왜곡거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곡거울이라는 것은 실제로 머리가 크지 않은데 머리를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한다든지 다리가 짧지 않은데 다리가 짧은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거울이 있습니다. 그런 거울을 보면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일부러 친구들하고 그 거울 앞에 가서 서로 웃고 떠들면서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왜곡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겠죠. 내가 이렇게 머리가 컸다니, 또는 내 다리가 이렇게 짧았다니.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식증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거식증에 걸린 분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모델처럼 모델보다 더 많이 말라서 몸에 뼈밖에 없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몸이 어떠냐면 굉장히 몸이 뚱뚱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봐도 뼈밖에 없는데 나는 너무 뚱뚱해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이 음식을 거부하게 되고 먹으면 토하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보는 렌즈가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까 그 왜곡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신의 자아상이 왜곡될 뿐만이 아니라 왜곡된 자아상으로 인해서 자존감까지 뚝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째로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미 용서하셨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또 관계가 진지하게 이어지려고 하면 그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을 알면 나를 절대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또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거나 누구와의 미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거나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낮은 자존감을 일으키는 왜곡된 자아상, 이 왜곡된 자아상은 왜 생기느냐? 렌즈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를 바라보는 이 렌즈가 왜 왜곡되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펴보자면 첫째로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로 인함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가족들이 빼어난 형 또는 동생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를 짓뭉개거나 나를 비판했을 때 그 비판과 비난과 그 기준들로 인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굉장히 평가절하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년 시기 때 외모를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외모에 관심이 많을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V를 바라보면 굉장히 아이돌 같이 날씬하고 콧대가 오똑하고 또 눈이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이 큰 예쁜 멋진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왜 저렇게 외모가 멋지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날씬하지 못할까? 키가 작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돌들은 외모적으로 상위 1%, 0.1%에 불과한데 그 기준이 우리 모두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왜요? TV로 보면 그 사람들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나는 얼굴이 커, 나는 얼굴이 까매, 또는 뭐 나는 다리가 짧아 등등 말이죠. 저도 얼굴이 네모나다고 사춘기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외모적으로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점수를 주고 또 자기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형제로부터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왜곡된 렌즈를 가지게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케이스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한 주간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숙제 싫으시죠? 근데 어려운 숙제는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이라 집에서 많이 심심해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숙제 검사를 할 건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특별히 컴플렉스 부분을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참 바꾸고 싶어, 고치고 싶어, 또는 내가 이 부분은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생각을 가지게 된 어떤 이유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아니면 그 사건을 한번 쭉 옆에다가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걸 적는 이유는 과연 내가 나를 보고 평가하는 그 렌즈가 제대로 형성된 것인가? 아니면은 누군가의 비교나 기준에 의해서 잘못 형성된 것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 렌즈를 바르게 교정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코로나 기간에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텐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루의 예배를 쌓아나가는 것 게을리하지 말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